바이든 대통령가 가기 전부터 대통령을 끝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어, 수출 통제 강화를 끝까지 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이제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눴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국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항의가 좀 심한데 이 등급 때문에 이게 지금 세 등급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등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한 등급이 있고 그다음 그 나머지 등급이 있으면서 예전에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등급이 이제 뭐 우리나라나 일본, 대만 최상위 등급은 그냥 수출 제한이 없습니다. 이 수요나 이 어떤 반도체 어떤 부품에 대한 등급의 제한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상 적대국인 뭐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은 사실 부품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등급은 어떤 요건을 갖추면 가져갈 수 있는 약간 이런 조건을 달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들도 부품을 나눌 때 요 등급에 맞춰서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너무 제한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엔비디아 부품 이런 게 이제 중국에 가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칩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AI 칩, 그러니까 AI에 관련된 칩들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는 이유가 일단은 국가 안보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 이런 법안이고 이제 특히나 중국의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과 기술 패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 때 가장 많이 한 게 이제 반도체를 좀 더 강화시켜야겠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이런 국가적인 산업들은 다 미국 내 공장을 지어서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겠다. 그래서 지금 공장을 되게 칩스법 같은 걸 만들어서 안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기술 패권에서 무조건 우리가 우위를 가져야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 같은 것들을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나 민간 기술을 같이 하는 요 전략을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 기술 같은 것들, 첨단 같은 걸 지적 개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호하겠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고부가 가치를 이제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두 나라 간에 이제 그 상당히 기술력 차는 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엔비디아나 그 AMD, 인텔이 반도체 설계에서 엄청나게 앞서갑니다. 예, 맞아요. 예, 사실 GPU 기반이나 AI 기반의 사실 세계의 반도체 AI 기술의 80% 이상이 미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의 TPU라고 트랜스포머 프로세싱 유니트라고 맞춤형 AI 칩도 사실은 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거 뭐 우리가 모르지만 사실은 되게 앞서가고 있는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뭐 화웨이나 알리바바나 바이두가 일부 이 AI 칩을 설계하고 있지만 성능이나 이런 게 사실 조악합니다. 조악합니다. 조악하다고요? 예, 진짜 이게 AI 칩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냥 네 이게 거의 따라하고 뭐 따라하는 홍보를 해서 뭐 따라왔다 뭐 이렇게 하지만 굴기 뭐 이렇게 생각보다 하지만 이게 AI 칩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한두 개 만드는 정도지 이게 뭐 따라할 정도 양산 체제도 안 돼 있으니까 주로 이제 이 AI 칩 기술은 미국 칩을 설계를 가지고 그냥 따라하는 정도입니다.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래서 사실은 이걸 뭐 우리가 막 뭐 홍보해서 잘하는 거니까 생각하는데 그런 기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군사 기술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이 뭐 잠수함을 만들었다 이건 잠수함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요? 러시아 같은 데 가지고 와서 똑같이 조립을 다시 하고 다시 만들고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안 됩니다. 국기만 달아가지고 네, 네, 하는 약간 네 그런 그런 거, 느낌이네요. 그죠? 잘하시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칩 설계뿐만 아니라 제조와 핵심 기술들을 장악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TSMC나 삼성전자 같은 최첨단 공정을 이제 제조업체들이 제공하고 있지만 기술은 다 사실 미국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팹리스를 사실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만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거라서 스트레스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죠?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맞아요. 사실은 5mm 이하 공정 같은 것들은 못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나노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도 그것조차도 미국 양보를 안 해주겠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걸 해보겠다 어떻게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대박이네요. 네. 근데 이거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 안 해주겠다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안 되고 미국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점이 뭐냐면 MIT, 스탠퍼드, UC 버클리 등 이 AI 연구진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육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유교 문화에서 시작하는 거하고 이렇게
리버럴하게 정말 토론 문화에서 시작하는 거 주입식과 토론 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육이 그러니까 교육을 정말 이렇게 혁신적인 영국의 독창적인 혁신적인 이 교육하고 그냥 무조건 외우기 시작하는 이 회초리로 하는 주입식 주입식 교육 완전히 아니죠? 다릅니다. 네. 네, 그리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르기 때문에 한 제가 볼 때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전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찍어 누르는 그런 실력이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AI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탄압 이라고 저는 중국을 탄압하는 이런 전쟁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현대전은 AI 전쟁이라고 저는 봅니다. AI 전쟁이라고 보고 미래의 전쟁은 이런 전쟁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심리전이나 이런 전쟁이 될까. 그 AI 기술력,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이 계속 바뀌잖아요. 예전에는 뭐 석유 매장량 이런 것들이 좀 네네네네네네. 중요했다면은 네. 근데 이제는 그 AI 경쟁력이랑 의약품이래요. 네, 제약. 네. 왜냐면 사람들 네, 오래 네, 사니까 치료제, 암 네, 네, 치료제 네, 뭐 네, 이런 네. 것들 그래서 바이오 쪽이 바이오 네, 그 두 맞습니다. 가지를 네, 네, 그게 맞아요. 잡아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나라는 잘할 수 있을지. 근데 바이오는 뭐 기술 개발까지는 아니지만은 CDMO 쪽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중국 쪽이 바이오를 잘한대요. 중국은 쪽이. 그런 게 이게 뭐 제가 이제 내 눈이 뭐냐면 중국이 잘하는 이유가 임상 실험을 제가 볼 때 비인간적인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는 제 느낌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르는 비인간적인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죠. 이제 그 느낌이 약간 비인간적인 걸 그래서 바이오를 많이 따라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네. 쪽을. 그래서 엄청 예. 경계를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어, 비하인드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중국이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제 합리적 의심. 네. 뇌피셜. 네, 그렇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좀 네, 좋습니다. 예, 이거 제가 이제 트럼프는 정말 이거 참 자세히 좀 풀어주세요. 저는 네. 헤드라인만 보고 좀 궁금했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제가 볼 땐 트럼프 따라하다가 약간 그렇게 됐나요? 어설픈 트럼프를 따라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이게 국가 비상사태를 이제 선언할지도 모른다. 일기 때 잠깐 했었거든요. 국가 비상사태.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가 경제에 관한 겁니다. 그냥 국가 비상사태. 경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약간 지금 계엄이 아니라 경제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앞에 경제를 뺐어요. 경제 국가 비상사태. 여기 잠깐 보시면 내셔널 이코노믹 이머전시거든요. 여기 영어로 보시면 잠깐 보시면 제가 잠깐만요. 예. 여기 보시면 내셔널 이코노믹 이머전시 디클레어 이렇게 영문을 제가 한글 안 가져옵니다. 영문을 다 가져오는데 CNN에서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CNN 쪽에서 보도를 했고요. 내셔널 이코노믹 이머전시라고 디클레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가 저도 이제 한글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딴 데 쓴 걸 가져왔는데 내셔널 이코노믹에서 경제 비상사태를 선언한 걸 검토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CNN에서 4명의 익명의 인용해서 할지도 모른다. 법적 근거를 해서 방안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고 그냥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4명 이걸 법적 근거를 통해서 방안을 보고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 이거는 USA 투데이에 나온 건데 약간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휘청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USA 투데이에서 주식시장이 휘청한 걸로 이제 황소 그림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한 사진을 제가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한국은 CNN 원문을 제가 읽어서 잠깐 이건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사를 제가 잠깐 가져온 건데 이게 이제 1977년에 제정된 국가경제비상권한법에 근거해서 선포할 것을 하게 되고 요걸 하게 되면 이건 이제 하게 되는 이유가 이걸 왜 하느냐 보편관세 부과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트럼프가 이걸 하는 이유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려고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배경과 의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무역 불균형 개선을 하고 중국 등 특정 국가를 견제하고 행정을 좀 단순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단일 관세를 할 수 있고 전면적 적용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명분과 여러 가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게 충족이 돼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느냐? 실질적인 위협이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즉각적인 경제적인 위협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의회와 법원의 견제가 있어야 하는데 의회는 비상사태를 처리할 수 있는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예. 네. 그러면은 그거 할 수 있겠네요. 예, 거절당할 쉽지가 수 않습니다. 있겠네요. 예, 예, 쉽지 않겠네요. 근데 이제 상하원을 약간 이제 공화당이 지금 장악하고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아. 예, 법원은 또 대통령이 비상사태 법정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또 권한이 또 있습니다. 법원이. 그리고 WTO 규정 위반이 있는지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이게 제한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보편 관세는 WTO 자유무역 원칙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서 다른 국가들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네요. 예, 다른 국가들이 그리고 국내 소비자 및 기업의 피해가 되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언으로 모든 수입품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수입품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논란도 이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행할 네. 경우에 당연하죠. 네, 네. 법적 논란도 있고 이제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와 이제 좀 약간 비슷한 부분이 많죠. 그거는 네. 그렇죠. 그렇긴 네. 하죠. 약간 이런 게 약간 생각이 좀 나죠. 여러 네. 가지로. 요래서 이제 보편 생각이 관세에 납니다. 좀 네. 나죠. 그래서 좀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음. 개념이 이거는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거고. 하겠다는 자기네들 이제 보편 관세를 많이 부과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견제가 일타깃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중국 견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자기의 어떤 자기의 권한과 장기 롱런을 하기 위해서 뭐 국민을 희생시키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래서 하는 겁니다. 의도는 다른 거네요. 그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뭐 WTO 나오고 이러는 겁니다. 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예.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뭐가 있느냐 관세 부감이 조정을 하게 되고 무역 협정 같은 것들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법이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뭐 계엄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관세가 주로 포커스입니다.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에 관한 게 주로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관세 부감이 조정이라 뭐 이런 게 있어 특정 국가나 모든 국가에 수입되는 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기존 관세율의 조정이나 특정 제품 수입이 제한되고요. 무역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나프타나 한미 FTA 이런 게 중지되고 재협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입 쿼ota 설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국가 안보에 관한 이런 권한이 제한됩니다. 군수품이 전략 무자 수출이 통제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경제 쿼터 같은 것들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제한이 안 됩니다. 군사 이런 게 제한이 통신 및 기술 같은 것들이 있죠. 반도체, 외국 투자 이런 게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선권들이 제한되고 그다음에 외국인 제재 및 입국 같은 것들이 제한되고 그리고 에너지 수출입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이런 것들이 제한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제한되고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네.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세요. 아니요. 쉽지 않다라고 블러핑. 보세요. 아. 블러핑. 근데 거의 끝까지 갈 거예요. 벼랑 끝 전술을 쓸 거예요. 네, 트럼프는 벼랑 끝 전술 쓴다고 봅니다. 저는 이분 성격상 거의 끝까지 갈 거예요. 할 때까지 해보겠다. 거의 끝까지. 왜냐하면 이분 내뱉으면 거의 끝까지 가는 분이라 거의 끝까지 갈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